Nordicus. 안녕하십니까, 루크입니다. 이제 24년이죠. 24년 1월이 들었은 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. 방송될 무렵에는 그럴 시기라고 예측이 됩니다. 며칠이 지나면 1월 달에는 그 북유럽에 큰 행사가 하나가 있습니다. 그 스톡홀름 메산이라는 그 한국어로 말하면 코엑스 같은 곳인데, 거기서 열리는 북유럽 리빙 상품 또 디자인 상품 전시회가 16일서부터 이번 달 16일서부터 열립니다. 1960년도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랜 문화를 지켜온 포벡스 행사인데, 그 행사에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북유럽 상품을 비롯해서 디자인 동향, 또 그해 신인 디자이너들을 소개를 또 하고, 또 디자인 상품, 디자인 상 같은 것을 주게 됩니다. 저도 그냥 관람을, 참여는 아니고 관람을 몇 번 했었는데, 그러면서 매년 바뀌어오는 그 트렌드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있습니다만 또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. 저는 그거를 북유럽 스타일이나 북유럽 가치나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전통이 쌓여오면서 스타일이나 가치가 파생이 됐겠죠. 근데 북유럽 스타일이 뭐냐라고서 한마디로다가 얘기해봐라 라고 그러면 좀 생각을 평상시에 안 했으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색깔일 수도 있고, 그런데 북유럽에서 좀 경험을 좀 하셨다고 그러면 기능성, 기능주의라고 얼뜻 얘기가 떠오를 것 같아요. 또 그로 인해서 기능성만 있는 건 아니니까, 그러면 단순한 그런 미니멀리즘 같은 건 뭐냐, 또 자연 친화적인 건 뭐냐,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, 한마디로 그냥 제가 좁은 소견의 말씀을 드리면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, 포함되는 가치가 두 개가 서로 섞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. 그 중에 미니멀리즘이나 그로 인한 가치 디자인은 기능성과 환경 친화적인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가끔가다 보이는 화려한 컬러, 또 자연의 나무 무늬, 나무의 소재, 또 낙엽이나 땅이나 흙이나 풀이나 꽃에서 온 그 색감들, 파스텔 톤의 색감들은 모두 자연에서 온 겁니다. 그리고 또 가구나 집이나 자동차 디자인에도 쓰이는 선 위주로, 단순한 선 위주로 가볍게 보이는 그 무게감은, 가볍게 보이게 만들죠. 무게감을 좀 없애려고 하는 그 무게감은 기능주의에 충실해서 무엇을 덜어내는 디자인이 아닌 무엇을 더하는 디자인이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. 그러면서도 북유럽 스타일이나 가치를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누군가 스웨덴이나 핀란드, 덴마크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신기한 거야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문화 가치가 또 더해져서 자신이 뭐라고 그럴까요? 자기가 좀 똑똑한 줄 모른다고 그럴까요? 자기가 좋은 건 줄 모른다고 그럴까요? 자기가 이쁜 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거 아니야? 라고 넘기는 그런 문화가 더해져서 소박함도 그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가장 잘 표현이 되다 보니까, 또 요즘에 또 알려지다 보니까 가구 조명을 비롯한 인테리어 소품이나 그릇 유리 제품, 또 패션이나 의류, 소품 같은 그 가정용품 또 빼놓을 수 없죠. 중요하죠. 아동 의류, 장난감 중요합니다. 굉장히 좋습니다. 그거에 비해서 의약품이나 식료품, 또 안전용품 등은 북유럽 상품을 대변하고, 어떻게 보면 북유럽 스타일과 북유럽 가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맥스 쇼에 가서 보면은 하나하나가 우리 눈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본,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상품이 만일에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눈과는 전혀 반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시야를 경험하게 됩니다. 이 시기에도
한국에 있는, 한국에 유명한 것들이 많잖아요. 그 중에 한국의 그 침구류 업체에서 컨택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, 물론 문화적인 사고가 다르다 보니 좀 접근하는데 에러가 좀 있었습니다. 지금 다시 지난 시점에서 많이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고, 또 그에 못지않게 북유럽은 북유럽만의 것을 벗어나서 세계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좀 발전된 고양이의 모습으로 진보를 했습니다. 그 고양이의 모습은 제가 소심하고 항상 자기의 것을 이제 의심하는, 다른 것을 의심하는,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잘 못 버리는 그런 성격이라고 말씀을 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다시 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반발 빠르다, 한 발 빠르다, 10발 빠르다,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. 그런데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접근했던 그 북유럽의 침구류라든지 북유럽에 컨택을 했던 온돌류, 인테리어 건설에서 컨택을 좀 제가 받았었죠. 그런 시기보다 차라리 요즘에 또 최근에 들린 소식에는 독일에서 또 한국의 온돌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 난방 문화가 한 부분으로 이제 어엿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. 그 뭐 전반적인 집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, 그런 것 같이 한국에 있는 침구류라든지 그 패브릭류는 그 디자인의 그 가치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, 그것만 잘 매칭을 한국하고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있는 업체 서너 개가 그 북유럽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 진출하려고 그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, 그거보다 지금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비즈니스 이야기를 살짝 섞어서 드리고 있습니다. 그 북유럽의 포맥스나 이런 디자인 관련 쇼를 보면 꼭 북유럽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북유럽의 가치를 반드시 이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북유럽 시장을 이용하려는 전략을 많이 봅니다.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유럽의 어떤 스타일과 가치가 아주 명확하게 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또 한편으로 보면, 특히 의약품이나 장난감, 아동 의류 같은 품목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품질이라고 그럴까요? 그 규제라고 그럴까요? 그 한계가 굉장히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뭐 북유럽에서 만든, 스웨덴에서 만든, 덴마크에서 만든, 뭐 핀란드에서 만든 뭐 의약품이나 뭐 장난감이다라고 그러면 믿을만해 라는 그 신뢰가 주는 그 선입관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미국 회사건 뭐 영국 회사건 하더라도 북유럽에 있는 그 시장을 한번 거쳐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이겠죠.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고요. 요즘에도 세계가 또 다변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그런 경향이 좀 사라졌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, 그런 경향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그것은 지금 상품 생산을 또 품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동유럽권이 있습니다. 특히 발틱 3국이라고 그러는 리투아니아, 라트비아, 에스토니아 3국은 폴란드, 헝가리와 더불어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이제는 목표를 대한민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잡고 있죠.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. 특히 시장이 유럽 내에 있고 또 그들의 사고가 유럽의 사고를 일정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중국의 공장이라든지 동남아시아, 인도의 공장 얘기가 이제는 동유럽 쪽으로 옮겨진 지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. 아울러서 유럽에 생산하는 물건들을 벗어나서 미국에 생산하는 물건이나 아시아에 생산하는 물건들도 유럽 발판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시장 다변화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또 생산지를 그 시장에 가까이 두려는 전략에 맞물려서 동유럽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. 포맥스를 보면서 단순히 북유럽을 벗어나서 유럽으로 퍼진 지는 한참이 됐고요. 유럽의 중심적인 시장 또 그 쇼가 된 지는 한참 됐고, 이제는 동유럽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1월쯤 되면은 포맥스가 생각이 나고 또 북유럽 디자인 전시회가 생각이 나네요. 금년에는
제가 참관을 못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혹시 좋은 기회가 되셔서 북유럽 여행 중이시라고 그러면, 또 스웨덴 여행 중이시라고 그러면 눈요기라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